네. 다음 이 키워드입니다. 사법 리스크 끝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 법원 헌법 84조 따른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이 볼까요?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7부 9일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어제 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관련해서 길 변경 추후 지정 나중에 이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그동안 강전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헌법 84조를 왜 재판에 이걸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주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법률, 헌법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 3명의 재판부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84조의 해석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법원에서 기일에 대해서 지정하고 연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법원 자체 내에서의 항고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은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일반 재판부가 판단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일반 재판부가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이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는 12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시킨다라고 해서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그냥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의 지금 기사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예상했었던 상황입니까? 예,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당연하다. 들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개별 법관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소송 지휘권이 각 재판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가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이 가장 좀 임박해가지고 또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이 소송 지휘권이라는 이 아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헌법 84조를 근거로 댔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일단 현직 대통령 선출된 최고 권력입니다.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그 특수지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소추가 기소만 해당한다. 추가로 기소되지 않을 뿐이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뿐이지 원래 하던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법문에 기소라고 써 있었을 겁니다. 소추라는 건 이 문헌상 기본적으로 기소와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섭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게 훨씬 맞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치권 눈치 보기 내지는 뭐 면죄부주기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헌법 84조를 봐라. 여기에 소추라고 불소추라고 돼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면 기소라고 돼 있었겠지. 소추라고 돼 있는 만큼 재판도 다 포함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 84조를 좀 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이 조항이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강 변호사님. 네. 기소면 기소라고 돼 있었겠지 소추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저 형사상 소추에 기존에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인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다수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왈가왈부할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하도록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기일 자체를 추정을 한다. 이 네. 추정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번에 대선 날 그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를 넘어서서 네. 심층 출구 조사로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당시 찍었던 분들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 3명의 재판관이 그냥 결정을 할 만한 무게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6월 18일 재판은 어차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G7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게 15일에서 17일 사이이기 때문에 6월 18일 재판은 어차피 한 달 뒤쯤으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한 달 뒤쯤으로 다시 기일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심 재판부 3분이서 네. 스스로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이렇게 완전히 추정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재판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게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추후 지정이라고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얘기한 건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그동안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중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해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제 화살이 사법부로 갔어요. 지금 권력 앞에 스스로 들어눕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법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번에 기일을 추정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된다.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일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재량이 엄청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판단 근거가 되는지도 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판단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에 대해서 좀 넓게 봐줄 가능성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서 기일이 뭐 추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그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소원 같은 것들의 결과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정을 할 것인지 기일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5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선 전에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3가지 재판의 재판부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각 재판부가 기일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어느 정도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을 했을 때 다른 재판부들이 기일을 잡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민주당 측에서 이 법관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재판 말고 다른 4개의 재판도 같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재판들도 좀 같이 좀 영향이 가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이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동아일보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 헌법 84조 해석 바뀔 수도 리스크 종결은 아니다.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안은 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재판을 계속 할지 말지는 각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달라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면 네. 왜 사실상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사 대상이니까요. 법관들도 계속 한 재판부에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관행상 법원에서 선행 재판부가 한 결정, 이런 주요 결정에 대해서 뒤집으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법리 판단이 대단히 뭐 무리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국정 운영의 문제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전 반대로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재판해야 된다. 그럼 전 무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시절에 예, 기소가 될 건이 있었어요. 기소가 된 건이 있었고 수사를 받고 무슨 네. 자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재판이 다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같은 법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특수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이런 서출 권한이 중지되는 건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고 국격과 연결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국정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수지위이기 때문에 예외, 열애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 국정운영, 대한민국이 머리에 있다면 재판 받아야 된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두고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께 좀 여쭙고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고 해도 똑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도 이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러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의 이 사례까지 같이 지금 드셨는데 요지는 그래서 다른 재판들도 다른 이 5개 재판 중에 이번에 하나 나온 거죠. 근데 다른 4개의 재판도 다 결국 연기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형사재판 총 현재 지금 5개의 재판이 있죠. 먼저 요번에 바로 어제 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있고 원래 18일이었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2심 요것도 5월 20일이었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이미 됐죠. 그리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관련해서 24일이 공판 기일인데 이건 아직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한 거 이건 수원지법에서 7월에 이건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이것도 수원지법에서 7월에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리고 이 대북송금 법인카드 등등은 다 아직 이 열리기로 했었던 기일이 뭐 연기가 된다거나 뭐 추후 지정이라던가 별다른 얘기가 없다. 하지만 말씀하셨죠. 결국 연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똑같이 동의하십니까? 연기가 결국 될 거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개별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간의 법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3개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네. 이번 그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추정해달라라는 형태로 변경 신청서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그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저는 적어도 이 나머지 3개의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기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 네.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한번 직권으로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추정을 해서 기다리고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재판을 재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만약에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판부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넣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안을 민주당이 과연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를 할 것이냐. 법원은 또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고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일단 우리는 마이웨이 가던 길 쭉 간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거는 그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승래 대변인은 우리가 원래 오는 12일에 처리하기로 했었던 대통령이 되면 이 임기 동안 재판을 중지하는 이 법안 이거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보겠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쐐기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12일 처리. 네,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미 앞서서 두 분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신 게 결국 다른 재판부들도 요 추후 지정이나 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기일 연기를 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어요. 오히려 처리의 정당성을 고등법원의 어떤 교통 정리로 얻게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변수를 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선 계속 이의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항고해야 되고. 네. 그런데 판결 전에 재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법문에 형사소송법에 그건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헌법소원해야 된다. 네. 지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험제로 가져가냐고 해서 개정안 나온 부분도 비토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행 규정상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뭐라도 이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국정운영에 제가 봤을 땐 제동이 되고 굉장한 뭐랄까요 변동성, 유동성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이거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다른 재판부 따를 겁니다. 논리적인 정합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12일 처리는 자연스러운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실 다른 재판부들도 그대로 따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는 12일에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처리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강 변호사님 짧게. 네. 근데 이게 이러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네. 이게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을 때 헌법 84조의 해석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것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프로젝트는 오시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 인사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좀 추천을 받겠다. 많이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국민들 추천을 받는 건 굉장히 의도 좋고 다 시도도 예, 좋은 예. 것 같긴 한데 추천이 뭐 10명, 20명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만 명, 4만 명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긴 네. 하거든요. 어떻게 걸러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준이란 건 그 업무와의 적합성, 전문성. 네. 그랬을 때 아마 뭐 인기 투표 형식으로 인기가 많은 분들, 뭐 지명도가 높은 분들도 추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장차관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와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정부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회전문 인사다, 고인물 인사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권을 하더라도 그 풀이라는 게 대단히 방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DB를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교체했을 때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원분들이 제동 걸어주셨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제대로 검증만 한다면 하나의 또 인사 말 그대로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많은 사람이 추천이 들어와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은 이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추천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짧게. 근데 지금 대변인이 갑작스럽게 뭐 이제 임기 일주일 되었는데 국민추천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인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인선은 전혀 국민통합적이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변호인들이 또 대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작년 총선의 공천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를 띄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추천하실 때는 민주당 쪽 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저는 추천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민추천제를 갑작스럽게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오히려 자기 사람 추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의혹도 또 제기를 하셨어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